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식당입니다. 하이.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개꿀잼인 도파민 팡팡 터지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방심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뭘 하는 데냐?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독립기구다. 근데 힘이 꽤 셉니다. 이런 방송 심의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또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유희림이라는 분이 위원장인데, 난 몰라요. 난 이 사람이 여태까지 뭘 했고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몰라. 난 그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구글을 갔는데, 사실 미국 이거 출장 간 것도 한쪽 언론에서는 뭐 하러 가냐, 왜 가냐, 이 돈 들여서 임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미국을 간 이유가 뭐냐? 구글을 가기 위해서. 구글 부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미국을 갔다 와서 16일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대요. 구글 유튜브 불법 유해 콘텐츠 최대한 신속 삭제 차단 협조. 구글에게 협조를 얻었다라고 방심위에서 보도자료를 냈대요. 부산 유튜버 칼부림 생중계 이거에 관한 건데, 근데 방심위에서는 구글이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위 여부가 있냐? 왜냐면 구글은 이런 거에 쉽게 협조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고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구글 부사장을 만나서 항의하는 과정에 책상을 내리치면서 항의를 했대요. 책상을 내리치면서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책상을 내리치며 와 했겠죠. 아닌가? 책상만 내리치고 점잖게 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류 위원장이 귀국 후에 20일에 간부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일부러 원성을 높였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방심위 노조에서도 국제적 망신이다, 추후에 구글이랑 업무 협조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는 성명서를 냈어요. 구글 회의실에서 책상을 내리치고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향후에 구글 본사에서 우리와 미팅을 해줄 것이냐. 사실상 인터넷은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는데 이 영상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규제 같은 거를 어디랑 협조하겠어? 구글이랑 협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러버리고 나가면 향후에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글 코리아에서 21일 방심위를 방문해가지고 류 위원장이 사전 조율된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항의를 했대요. 오피셜하게 구글이 항의를 한 거죠. 뭐 류희림 씨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했는지 뭐 잘 모릅니다. 그냥 이분의 커리어만 볼까요? 그냥 깔끔한 커리어. KBS 보도본부 기자 취직, YTN에서 청취부 차장, 청와대 출입기자, 워싱턴 지국장 등등등 하셨고 YTN에 꽤 오래 계셨네요. YTN 플러스 대표이사까지 했다가 언론인 출신이에요. 마치고는 이제 뭐 이것저것 하셨어요. 언론, 그러니까 옛날엔 언론의 힘이 꽤 셌죠. 지금처럼 이 기자라는 것의 명예와 이것들이 내려가기 전이었으니까 기자 하면 불의와 싸우는, 사회의 진실을 밝히려는 책임감이 있는, 명예의식이 있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아니죠. 지금은 아닌데 이 당시 기자분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 프라이드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일을 할 때 심지어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니고 갑을 관계여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뭐 협상을 한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한국의 방심위원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책상을 내리치면 호통을 치면, 아, 이건 오피셜한 자리인데 거기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무슨 아랫사람 내리치듯이 한 거는 그냥 첫 번째로 예의도 아니고 두 번째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자기 권위의식에 빠져서 도취돼서 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구글이 아예 협조를 안 해주겠습니까? 은근히 안 해주겠지. 대놓고 안 해주진 않겠죠. 이런 걸 보면서 세대를 갈라치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 분들 중에 좀 더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랬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뭐라 하면 밑에서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어르신이 뭐라 하시는데, 어른이 말하는데.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저도 30대인데 저도 그거 싫단 말이죠. 어른이 뭔 상관이야. 어른이 말을 하든 아니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어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첫 번째는 분위기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슬픈 건데 말을 해봤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 갈등이 또 심화되는 거죠. 어른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옛날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자기 말이 다 맞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개겨도 어차피 안 들을 거고, 화내면 그쪽에서 더 화낼 게 뻔하고, 이성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미 이런 자의식 과잉의 나이에 취하에 계신 분들은 말을 해서 듣지도 않나 보통. 애초에 말을 들으실 분이면 이런 태도를 안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기는 한데, 특히나 서양권에 가서, 서양은 거기도 노인에 대한 공경이 있지만 비즈니스 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건 쪽팔린 일인 것 같다. 아, 왜 그러셨을까? 59년생이시면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아, 왜 그러실까? 우리 아빠는 안 그러는데. 이제 재임 기간 거의 끝나신다 그러는데 나가셔서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아주 도파민 터지는 에피소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시네요. 6, 70대 어르신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 뭐 본인들의 그 살아온 삶이 있고, 여태까지 삶에서 배우고 깨달은 게 있고, 또 자기들이 이미 겪어온 건데 젊은 애들이 얘기하면 약간 그래 보일 수도 있죠. 왜냐면 난 30대인데도 막 벌써 내 친구들도 요즘 10대 애들 이상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 똑같은 거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에서의 제일 중요한 태도는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건데, 거기서 화내고 호통친다는 게 나오는 순간 대화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고 세대 간 단절을 제일 가속화시키는 방법인 거죠. 화를 내고 호통치면 반대쪽에서 동등한 관계면, 얘랑은 말이 안 통하겠다 라는 대화를 하지 않거나, 만약에 이게 위아래 관계인데 화내고 호통치는 순간 이 윗사람은 이 화내고 호통치는 게 진짜 맞아, 그리고 얘가 진짜 잘못했어, 그래서 여기가 너무 답답해서 정말 참다 못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주 그냥 화내고 호통만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밑에선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맞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단 말이야. 결국 아랫사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진짜 이 사람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막 진짜 스티브 잡스 같은 느낌으로 온갖 곳에 찌르고 화내지만 성과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극소수란 말이에요. 극소수.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분들이면 저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회적 기조는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호통과 공포 분위기 조성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나이를 내세워서 최악이고, 좀 평화로운 대화가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뭐 설마 심지어 뭐 가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들어야지 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셨겠죠. 구글 부사장님 마컴 에릭슨 씨도 딱 봐도 나이가 뭐 그렇게 막 젊으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류희림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네요. 방심 위원장이 구글 본사에 가서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저는 세상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팔려고 하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오늘은 통찰보단 도파민을 같이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빠이.